네. 3프로 멤버십에서 우리 3프로 마스터들과 함께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을 추가를 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앉으세요. 예. 왜냐면 박병창 좀 빨리 만나려고 그 중간에 중간 광고를 없앴더니 네. 준비가 좀 덜 되네. 아, 왜냐면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하는. 네. 네. 이쪽을 좀 비춰주시고 저 좀 하시고. 네.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가요? 청원. 청원 아니, 한번. 나는 저 9시 반이면 다 끝난다며 자기가. 자, 기다려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투세 청원. 아까 이제 저희가 36,000 몇백 분까지 확인했었죠. 37,000 됐네. 37,278. 37,278. 300 정도. 제 정프로가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강하게 미니까 2,000명 됐네. 자, 준비되셨죠?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GDP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2.2% 올라서 11,199포인트가 됐습니다. 다우 1%, S&P 500이 1.6% 올랐습니다. 달러너스가 지금 110.7로 상당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 됐고요. 국제 수익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과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메타가 6%, 마이크로소프트가 1.3%, 테슬라가 5%, 엔비디아가 5% 이렇게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안이 어제 10% 올랐고요. 루시드가 8.7%, 테슬라가 5%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컨센과 비슷하게 발표를 했고요. ASML, 코카콜라, GM, 비자, UPS 등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시장이 끝나고 나서 알파벳의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약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알파벳이요? 예, 구글? 예.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장중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그대로 똑같이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물론 시간에서 지금 거래는 제가 좀 전에 들어왔을 때 지금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 지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메타 4%, 마이크로소프트가 6%, 테슬라가 2%, 엔비디아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등락이 있었는데 오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삼성그룹주 그리고 셀트리온 3사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오랜만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쌍두마차예요.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2차 전지가 끼어들어서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시장을 움직이는데 네. 어제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FOMC가 다음 주 2일 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75bp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전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연동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고요. 또 하락을 했고요.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MOM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약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파벳의 실적 미스, 시간의 하락, 그리고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에서 왜 하락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미스는
광고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PC 수요 추락으로 인해서 둔화로 인해서 4분기에 가이던스를 대폭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텍사스 인트루먼트도 과잉 재고로 인해서 4분기에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에서 좀 보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약간씩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번 달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5% 정도 그렇죠.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요 시장 대비 약한 것은 중화권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금융권의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연동하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뭐 신고가나는 종목도 있고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예. 또 실적 미스에서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종목 장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하나는요. 국내 기관들의 수급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연기금이 뭐 5% 이상 계속 그동안에 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뭐 한 2달 동안 계속 파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또 털어내고 또 다른 쪽을 사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급락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꾸준히 계속 파는 걸 보면은 종목별로 지금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서 국내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은 쭉 팔고 어떤 종목은 다시 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빼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라는 거죠. 네, 옮기는 거죠. 네. 예,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종목은 특히 그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뉴스를 많이 보여집니다. 미국의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30명 연명으로 바이든의 서한을 보냈는데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촉구해라.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입니다. 전쟁 장기화 피로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고 여론이 약화됐다. 특히 네.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세 시에는 공화당 하원 대표의 워딩은 우크라에 백지 수표 쓰지 않겠다. 우크라 지원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휴전 협상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한 보름 전부터 계속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또 이게 가격 폭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연합의 무역협회에서 이 제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 유럽의 산업에 피해가 있고 수천 개의 기업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은 미국의 조치에 보이콧을 촉구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지금 한 화면에 두 가지를 가져온 거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향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 제재한다고 하는 미국의 목소리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는 명분일단 제일 굉장히 확실했기 때문에 뭐라고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좀 심하게 걸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지금 경고를 하는 상황까지. 예. 저 하원은 지금 친다고 그러거든. 하원. 예, 지금 뭐 하원은 민주당이 진다는 예상으로 좀 그렇게 쪽으로 얘기를 하고 가잖아. 있거든요. 저거 져버리면 저 바이든 할배가 쉽지 않겠는데. 어? 우크라 지원 축소한다 뭐 이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옐런 장관이 요 11월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마크워치의 뉴스인데요. 미 재무부에서 채권 시장 개혁 위해 노력을 한다. 워딩은 무슨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좀 감이 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워딩은 이런 겁니다. 시장을 중개하는 브로커, 딜러의 능력이 시장 규모에 맞게 늘어나지 않았다. 시장 복원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도 만만치 않구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도 유동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 재무부에서 예란 장관이 어떤 조치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크게 줄 겁니다. 채권 시장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11월에 뉴스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와 기아가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아는 우리나라에서 올리는데 미국에서 왜 내리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곤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의 현지 가격을 5% 인하했는데 상해 가동률이 개선되고 공급망 안정으로 비용 절감이 됐다. 그래서 5%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기아는 미국 판매 신형 니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인플레 감축법의 대응 조치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전에 계속 자동차 가격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서서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한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수익성에서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TP 영어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변환이 되다 보는데 타겟 프라이스가 350달러에서 330달러로 하향했거든요. 지금 200달러 초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향했지만 상당히 위에 있는 거고요.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높게 보지만 낮게 보는 데도 있어요. 뭐 150달러, 뭐 180달러 보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 모든 IB들의 테슬라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에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그러니까 것이다. 중국에 큰 공장이 있는 데들은 네. 다 지금 리스크를 느끼는 것 같아. 아, 잘 나갈 땐 잘 나가지만,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애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뭐 일종의 다보스 포럼 비슷한 그런 포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이 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내용들이 보면은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는 미국이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보다 더 걱정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미중 갈등이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만금 같은데 쫙 해가지고 택지 조성해서 애플, 테슬라 다 해서 공장들도 지어가지고 여차지 가면 중국도 수출하고 뭐 동남아도 가고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에 네. 예전부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의 공장 부지 또는 뭐 마카오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새만금에 계속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정적인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지. 예. 한국에 좀 안 되나? 사실 우리나라만큼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자동차 부품 그럼. 뭐 이렇게 완벽하게 반도체도 평택에서 바로 갖다 쓰지. 예. 이런- 배터리도 뭐 청주, 뭐 오송 이런 데서 바로 갖다 쓰지. 이 인프라인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뭘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인도나 일본으로 가잖아요. 중국에 나와서 일본 가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도 가지 않습니까? TSMC도 일본으로 가고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기를? 뭐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리스크 별로 못 느낍니다. 솔직히. 네. 하긴 뭐 저쪽은 보니까 격오지 수당이라고 그러더라고. 한국은 또 전쟁 중인 나라로 돼 있어. 아니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아가 뭐 저 미국의 니로 가격 인하를 하면 네. 그러니까 뭐 2만 불 팔다가 뭐 19,500불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한테 뭐 들어오는 거는 더 늘어났을 테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판 거는 그냥 미국에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환율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달러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겠죠. 뭐. 근데 그렇습니까? 환율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면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좀 싸게 파는 건 걔는 굉장히 손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위안화로 된 거를 예. 안 그래도 싼데 더 싸게.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이 안 좋잖아.
테슬라가 아니,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도 여기서 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해외 대부분의 매출이야, 미국 해외 기업들은 매출. 다 해외 매출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예,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 정도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20%? 했는데, 예, 지금 모기지 금리가 7%까지 갔고요. 그리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수치가 지금 실제로 그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슬러 주택 가격 지표를 보면은 7월에 MOM으로 0.7%, 8월 1.4%, 어제 발표된 9월에 1.1%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PI 내려가겠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게 주거비 하락으로 인해서 2023년에 CPI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거비가 CPI에서 약 30% 차지합니다. 32%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야,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 20% 하락을 예상하는 거면 그게 평균 20%면 막 반토막씩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나라가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가격이 급등해요, 저기 미국은.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많이들 와,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라서 이 호가가 조금이라잖아. 뭐 5억 팔자, 4억 5천 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미국은 50만 불 사자 팔자 딱 내놓잖아. 그럼 사자는 얼마에 들어오면 38만 불. 오케이? 딱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가 갭이 굉장히 길다고. 워낙 이제 집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 네. 거래도 잘 안 돼 또. 예, 삼성전기에서 필리핀에 MLCC 공장 증설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견조하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전장용 MLCC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비하면서 공장 증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시장의 화두가 됐고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만약에 바라본다면은 자율주행 쪽도 우리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잖아요. 네. 수열 절벽으로 인해서 OLED TV 패널 공장을 한 달 동안 가동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수요 절벽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있었습니다. 워룸 설치한 게 LG전자 아니에요. LG전자가 거기서 사다가 TV 만들었는데 예. 워룸 설치했는데 지금 TV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재고 증가로 인해서 생산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 심각하네. 중단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중단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오랜만에 들은 그리고 뉴스죠. 한 달 동안 안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쉬어요. 어떻게 돼? 그래야 되겠죠. 공장이 안 돌리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공급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불안하거든. 이거 불안하죠. 좀 있으면 정리하고. 항공사처럼 하겠죠. 항공사가 팬데믹 동안에 서 있는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이제 집에 다 있고요. 네. 집에 다 있고 임금을 안 주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 뭐 국가 보조도 받고 해서 집에 있는 동안에 뭐 전체 임금의 뭐 60% 70%뭐 이렇게 주면서 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걱정이 돼. 어디지? 애경에서 하는 그 항공사는 홍대 쪽에 카페도 내갖고 그 제주였나요? 제주항공 아니야? 하여튼 뭐 제주였는지 하여튼 거기는 또 그 기내 서비스 같은 걸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 LG 디스플레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OLED 패널 큰 거를 저희한테 한 4개 정도 주시면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광고처럼 해놓고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좀 속보이나요? 아니 여기 있다 이렇게 LG OLED TV 이렇게 큰 거 딱 4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좀 보실 수 있게 해놓고 그러면 윈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은 생각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OLED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38,000이네. 38,300. 아니 끝나기 전까지 9시 반까지 무조건 합니다. 안 되면 쪽팔리잖아. 에이 9시 반까지는 하시겠지. 자 지금 한 10,000분 정도만 좀 더 들어오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6만 분 있는데 6만 분 중에 있잖아. 4분의 1만 하면 되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